네, 안녕하세요. 그 BBIG라고 하는 용어, ETF에도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B가 배터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이 2차 전지 테마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계셔서 2차 전지 테마 ETF에 투자하고 계신데요. 펀드로도 한국투자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잘 내주고 있는데 이 두 개 상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좀 포트폴리오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크니까 이런 테마형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조심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멘탈을 잘 부여잡고 초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상 이 변동성은 우리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 예상치 못한 정도로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최근 2년 정도의 성과를 비교해 보게 되면 2차전지 ETF가 이렇게 훨씬 우수한 걸 볼 수 있어요. 한 150%가 넘는 지금 삼성과 미래에셋의 두 개 ETF 상품이 2차전지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펀드로도 한 100%가 넘는 성과를 2년 동안 거두고 있으니까 되게 나쁘지 않은 성과죠. 근데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성과를 보게 되면은 변동성은 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한 투의 전기차용 배터리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익도 연초 이후로 한 15% 정도, 그리고 2월 달부터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약간 횡보장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과 미래 같은 경우는 이 단기간에 들어갔으면 이 30% 수익이 났을 때 연초로 한두 달 사이에 30%가 났으니까요. 이 엄청난 수익률이 들어갔으면 또 단기적으로 20%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마음고생을 충분히 하셨을 구간입니다. 또 반등했다가 또 재차 하락했다가 이런 게 이제 주식 투자의 변동성이죠. 단기간에 20%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물론 이걸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 40% 가까운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ETF끼리도 좀 성과의 차이가 나죠? 펀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일단 코덱스하고 타이거, 요게 이제 두 가지 ETF 상품이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요. 먼저 삼성을 볼까요? 총 종목수가 25종목이고요. 미래에셋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27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비중도 보면 상위 5개가 비교하면 서로 달라요. 코덱스는 LG화학이 1번인데요. 타이거로 가면 6번입니다. 그리고 2번이 삼성 SDI, 얘네는 3번이고, 그쵸? 그 비중도 차이가 많이 나요. LG화학이 17% 넘게, 그리고 상위 4개 종목들이 전부 다 10%가 넘는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는 반면에 타이거로 넘어가면 LG화학 비중이 8.8%밖에 안 되고요. 상위 4개 종목을 합치더라도 10%가 넘는 거는 네, SK IET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으면서도 좀 다르죠. 이유를 찾아보면 ETF들이 추정하는 그 지수들이 있거든요. 이 지수가 한 군데는 뭐 와이즈라고 하는 데서 산출한 거고 한 군데는 또 FN 가이드라는 데서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지수 산출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구성 종목들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이 통상 특정 종목에 이렇게 비중이 많이 실리는 케이스들은 그만큼 이 종목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이런 종목들이 잘 갈 때는 많이 먹겠지만 또 얘네들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비중이 분산된 타이거가 좀 안전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만 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다음에 한투의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의 창의 종목을 찾아보면 펀드는 ETF 대비 확실히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ETF들은 이 투자 종목들이 거의 데일리로 공개가 되고 있는 반면에 투명하죠. 펀드의 경우에는 한 달 지나야 이렇게 월간 운용 보고서 등등으로 공개가 제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 종목에 대해서 오픈을 안 해주고요. 상위 10개 종목 정도만 보여줍니다. 근데 보면 뭐 테슬라, 엔비디아,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토요타, 애플, 알파벳, 인텔, 뭐 다임러, 벤츠죠. 포드, 퀄컴. 뭐 다 아는 기업들. 근데 주로 해외 기업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 이름에도 글로벌이 붙어 있지만 차이점을 찾아보니까 일단 투자 지역상에서 한국과 글로벌의 차이가 있더라. 이 ETF 두 개는 오롯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반면에 한투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는 해외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종목 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 27종목 투자하는 반면에 한투의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는 이게 제가 정확히 뜯어본 건 아닌데 4, 50종목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ETF보다 종목이 더 많이 투자되는 이 차이를 좀 볼 수 있어요. 즉 ETF가 펀드보다는 압축 투자되는 편이라는 점을 잘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 수수료 및 보수 차이 당연합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좀 비싼 편이죠. C-E 클래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부과되는 일반적인 클래스인데요. 연 1.268인 반면에
ETF의 경우는 0.4나 0.5 수준입니다. 거의 한 절반 이하 수준인 거죠. 그래서 보수만 따지고 보면 장기 투자할 때 펀드보다는 ETF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투자할 때는 국내에만 투자하는 것도 위험할 수는 있어요. 가급적이면 해외 주식 이런 테마의 핵심에는 해외 기업들이 리딩을 하기 때문에 선두주자들이 많죠. 그래서 해외의 테마들과 같이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배터리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회사들 그리고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같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좀 있지만요. 여기는 오롯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좀 더 압축되고 지역적으로도 한국 중심으로 투자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은 공격적으로 2차 전지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같은 형태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같이 한피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